네, 안녕하세요. 인도쉐어의 커넥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런티어에 대한 종목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종목 소개는 아니고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또는 거기서 말하는 실적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 팔런티어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검토를 해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팔런티어 투자자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빠질 때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향후에 이제 뭐 급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좋은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 관련 매출과 이제 사교 관련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이름이 이제 정부 관련 매출은 가슴이라고 하고 그 사기업 매출은 파운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신기했었던 게 그 정부 관련된 매출의 상징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지만 팔런티어는 중국과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방인 나라와만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뭐 이런 나라들과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AI 분야에서 미국과 이제 중국과 미국은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이제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거의 AI, 그러니까 뭐 잘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더블 클릭 데모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상당히 AI 관점에서는 특히 데이터 애널리틱 관점에서 엄청나게 좋은 회사, 그 어떤 상품성이 인정받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미국 정부와 2002년부터 2002년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 정부랑 긴밀하게 이제 제품도 개발하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빌라덴도 잡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뭐 이럴 정도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이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팔런티아의 가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중간에 그 핵탄두, 뭐 핵미사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 뭐 이렇게 이제 캡처해놨는데, 미국 국방부가 이제 핵미사일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뭐 어떤 구축을 하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매출이 이번에 뭐 90밀리언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한화로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또한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계약 기간은 5년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이 계약을 5년 뒤에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길까? 그건 되게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한번 상품을 만들면 이게 또 고도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고도화된 그 어떤 상품을 다시 다른 회사한테 아웃소싱을 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련된 매출의 어떤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사실 변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한 번 맺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미국과 우방인 국가들만 거래하고 있다는 장점과 이 자체에서 굉장히 큰 혜자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는 중국을 갑자기 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펜스 스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출 현황 부분인데요. 매출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 이번 분기만 해도 11개 고객이 추가가 됐고, 그 심지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파운드리의 그 추가 기능을 쓰면서 매출이 또 30%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 신규 고객 유입이 없어도 이 회사는 매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게 약 30% 정도 되는 거죠, 이번 분기 같은 경우. 그래서 얘네들이 매년 매출이 한 30% 증가할 거라고 CEO가 언급을 했었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또 높은 확률로 달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해온 딜의 가치가, 그러니까 뭐 계약들의 가치가 2.8 빌리언 달러로 한화 기준으로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평균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 동안 3조는 거의 그냥 따놓고 가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막 급격하게 제로가 되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에는 지금 프리 트라이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분야의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어,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는 하시겠지만 B2B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뭐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B2B 산업이다 보니까 1분기에 마케팅 관련된 영업직
고용을 한 50명 정도 했고 연말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당연히 B2B 관점에서는 그 회사에 가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100명까지 늘리면 또 마케팅 영역이 또 늘어날 것이다. 그게 또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도 심지어 그러니까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파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의 풀 자체가 고객의 풀이 2.5배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향후에 매출 성장률은 달성할 것 같다. 30% 이상은. 그리고 Chief Medical Officer라고 해서 여기 윌리엄 캐셔인가 뭐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단순 사기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 내에서도 뭐 이런 헬스케어 관련 뭐 병원이 될 수가 있고요. 제약회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정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건복지부 이렇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확장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암을 이제 어떤 암을 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뭐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등까지 만들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토탈 어드레스 마켓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확장 가능한 어떤 그 지형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매출 성장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이슈인데 팔런티어 같은 경우 수익성이 안 날 것이다라는 어떤 논리로 베어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건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런티어는 수익성이 없어. 팔런티어는 너무 원가가 비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번 분기에 Adjusted EPS, Earnings per Share가 양해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놀라운 수치인 거고 free cash flow라고 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팔고 남는 현금들을 얘기하는데 이 또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회사들은 이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3의 투자자 캐시우드뿐만 아니라 미스터 원더풀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나 이런 의견을 주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이렇게 팔런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문제도 사실은 이번 분기에 그 거의 반대를 이제 그러니까 그 베어들의 거의 한 방 먹인 그런 이제 상황인 것처럼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E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어저스티드 EPS를 P로 계산을 해보면 12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미국의 평균 한 20배 정도 되는데 비싼 거죠. 사실 6배 정도. 그러나 매출이 매년 30%씩 5년 동안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이 P가 5년 후에는 5배, 20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다. 근데 향후에도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빠른 회사들 관점에서 비쌀 것이냐? 이게 전형적인 어떤 그로스 스탁, 그로스 스탁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자체는, 여기가 지금 그 스탁 컴펜세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스탁 옵션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단기 순이익에는 큰 영향이 있으나 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탁 옵션을 행사를 하려면 일단 현금을 줘야 돼요. 대신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큰 이슈가 없다라는 부분과 매출 성장률이 과연 5년 동안 30%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향후에도 주가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이제 숏을 거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거는 세력들의 나름의 논리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고객에서도 이미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 동시에 메디컬 필드, 의료 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그리고 특히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어떤 관계 등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번 분기 실적이 단순히 뭐 매출 성장률이 49%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방송을 할 때 이제 반말을 하다가 사람들 어떤 분이 반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참 방송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좀 말은 편하게 제가 뭐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가끔 이제 어색할 때가 많은데
좀 마음 편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퀄리티의 정보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출근하실 때 그 글을 읽는 것보단 듣는 게 편하니까 제가 대신 열심히 읽고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시어에 언제나 족구할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